저 병사는 왜 저래? 저건 훈련 중에 다친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그런데 왜 맡고 있냐? 무슨 말씀이신지. 15년 전에 잃어버린 제 친아들이에요. 얼굴에 멍든 병사를 보는 순간 1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전라도 시골 마을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신말수는 거울 앞에서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으며 오늘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밍크 코트 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말순의 모습은 평범한 시골 할머니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성민아, 오늘 면회 가는 날이네. 말순은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속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들과 정성껏 만든 밑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민에게 전해줄 편지 한 통이 소중히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막장 유산 상속 소송이 끝나면서 말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형제들과 벌인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얻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말순에게 가져다 준 것은 행복이 아니라 더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돈이 뭐 그리 중요하냐?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돈을 갖고 뭘 하겠어? 말순은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앞에는 검은색 고급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며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차 안에서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후 교통사고로 친아들까지 잃은 깊은 상처가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아원에서 만난 어린 성민을 양자로 삼아 키웠던 것이 벌써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놈 하나 믿고 살았지, 내가. 이놈 아니었으면 나는 진즉에 죽었지.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성민을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성민은 겁에 질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순에게는 둘도 없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군부대에 도착하자 부대 정문 앞에서 경비병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말순의 리무진을 본 경비병들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고급차가 이 시골 부대에 나타나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면회 오신 거죠? 경비병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 성민이 면회 왔습니다. 말순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그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친아들 동현이에 대한 그리움 말입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부대장이 직접 나와서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각별한 대접이었습니다. 장병들도 어딘가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리무진을 타고 온 면회객이 신기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부대장입니다. 부대장은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 우리 성민이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죠? 말순은 부대장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범적인 병사입니다. 부대장의 대답에 말순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길에 말순은 부대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친아들 동현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동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이 나이였을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훈련받는 모습도 저랬을 것입니다. 동현아,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장에서 손을 놓친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절망감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한 말순은 설레는 마음으로 성민을 기다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면회실에는 다른 가족들도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병사, 연인을 기다리는 여성,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까지 각자의 그리움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복을 입고 나타난 성민은 예전보다 더 늠름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반가움에 벅차올라 성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성민이 많이 컸네. 군대 생활 힘들지 않니? 말수는 성민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성민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수는 정성껏 준비한 간식들을 꺼내며 성민에게 건넸습니다. 성민이 좋아하는 역강정과 직접 만든 김밥, 그리고 고기며 김치까지. 성민은 감사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송 끝나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성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만 건강하게 군대 생활 마치면 그걸로 좋게. 말수는 성민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12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에 대한 부담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말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부대 안을 오가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수는 다시 한번 동현이를 떠올렸습니다. 성민아, 너희 부대에는 몇 명 정도 있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다들 좋은 형들이고 동생들이에요. 성민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말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으로 한 병장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병장의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며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 병사는 왜 저래? 말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민은 급하게 창밖을 바라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건 훈련 중에 다친 것 같습니다. 성민의 대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병장이 면회실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순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병장의 눈, 그 콧날, 그 얼굴형. 모든 것이 15년 전 잃어버린 친아들 동현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 병사.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장은 잠시 말순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성민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잠깐 어지러웠어. 말순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병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눈, 저 콧날. 그건 내 동현이야. 내 아들, 분명해. 말순은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성민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병장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성민아, 혹시 저 병사 아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든 그 병장 말이야. 성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떤 병장 말씀이세요? 방금 창밖으로 지나간 병장.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한. 말수는 세심하게 묘사했습니다. 아, 그 병장이요. 김동현 병장입니다.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하는 성민의 눈빛에는 분명히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동현. 말수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말수는 부대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실례지만 김동현 병장에 대해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얼굴에 멍이 든 그 병사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부대 관계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보안상 병사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부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병장의 얼굴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리무진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그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동현이일까요?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까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동현 병장의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동현이와 너무도 닮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동현아, 정말 너니? 말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동현이의 눈과 오늘 본 병장의 눈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선명한 쌍꺼풀과 또렷한 눈동자, 그리고 갸름한 얼굴형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수는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리무진 대신 평범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병사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경 부대 정문에서 몇 명의 병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김동현 병장도 있었습니다. 말수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어깨는 넓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멍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김동현은 동료들과 함께 부대 근처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세탁소에서 군복을 맡기는 김동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마저도 어린 동현이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언제까지 되죠? 김동현이 세탁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찾아가면 돼. 세탁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김동현은 동료들과 함께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말수는 용기를 내어 세탁소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나간 병사 중에 김동현 병장이라는 분이 있던데 혹시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세탁소 주인은 말순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아이와 너무 닮아서요. 말순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김동현 병장 말씀이시군요. 참 착한 아이예요. 고아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예의 바르고 성실해요. 군대 들어오기 전까지 보호시설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동현이가 고아원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년월일이나 그런 것도 아세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93년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형이 AB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순은 그 말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동현이의 생년월일과 혈액형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993년 3월 15일생 AB형.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도 완벽한 일치였습니다. 혹시 그 병사 몸에 흉터 같은 게 있다고 들으신 적 있나요? 말순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왼쪽 팔꿈치에 큰 흉터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다쳤다고 하던데요. 말순은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현이도 5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왼쪽 팔꿈치에 큰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도 흉터로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세탁소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곧바로 사립탐정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몰래 김동현의 유전자 샘플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탐정은 어려운 일이지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현이 사용한 컵에서 타액 샘플을 채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유전자 샘플과 함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99.99% 일치였습니다. 김동현 병장이 바로 15년 전 잃어버린 친아들 동현이었습니다. 동현아, 정말 너였구나. 말수는 결과지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현이의 얼굴에 있던 그 멍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수는 다시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동현이 부대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동현 병장이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부대에 있는 성민 일병이 뒤에서 지시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양자로 키운 성민이 친아들 동현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시장에서 손을 놓친 후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요. 탐정이 전해준 김동현의 말이 말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동현이는 15년 동안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현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아들을 더 이상 고통받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말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친아들이 바로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당장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리무진을 타고 당당하게 부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대장님을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경비병은 말순의 기세에 압도되어 즉시 부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대장실에 들어선 말순은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부대장님, 김동현 병장이 제 친아들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부대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 전에 잃어버린 제 친아들이에요. 유전자 검사까지 했습니다. 말수는 검사 결과지를 부대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아들이 맞고 있습니까? 부대장은 검사 결과지를 보며 크게 놀랐습니다. 99.99% 일치라는 결과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 얼굴에 왜 그런 멍이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부대장은 급하게 김동현을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 김동현이 부대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말순과 마주친 김동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동현 병장,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동현은 말순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님이 없어요. 동현아. 말순은 눈물을 글썽이며 김동현에게 다가갔습니다. 15년 전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쳤지? 그때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왼손에 붕어빵을 들고 있었어. 김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엄마니까. 말수는 김동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김동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버렸어요. 15년 동안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김동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전국을 다 뒤졌어. 말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부대장은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성민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성민이 부대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성민은 김동현과 말순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민아, 너도 앉아라. 말순은 성민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병장이 너희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니? 성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일 없어요. 하지만 말수는 이미 탐정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거짓말하지 마라. 다 알고 있어. 부대장도 심각한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성민 일병, 정말 그런 일이 없었나?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저는 성민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김동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선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김동현은 성민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부대장이 다그쳤습니다. 성민 일병이 뒤에서 지시했습니다. 김동현의 말에 부대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성민을 바라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성민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동현이를 괴롭혔어? 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병장 말고 저쪽에 있는 놈이 제 양아들입니다. 말순이 부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 때문에 저렇게 컸어요. 그런데 정작 제 친아들은 15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부대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네요. 말수는 성민에게 다가가 호통쳤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너를 15년 동안 키워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내 형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형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민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저 사람이 왜 제 형이에요? 성민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던 질투와 분노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민아. 말수는 성민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동현은 조용히 서 있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대장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선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모두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말수는 김동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김동현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동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잃어버린 것도 미안하고 이런 고생을 시킨 것도 미안해.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동현은 대답 대신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표정을 굳힌 채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자신만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아들을 찾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그 사람을 찾게 되었을까요?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요? 부대장실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성민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민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15년 동안 뭐였습니까?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키우시면서도 계속 다른 아들을 찾고 계셨던 거군요. 말수는 성민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성민아, 그게 아니야. 너도 내 소중한 아들이야. 소중한 아들이면서 왜 항상 동현이 이야기만 하셨어요? 성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현이라면 이랬을 텐데, 동현이라면 저랬을 텐데. 저는 항상 비교당하며 살았어요. 김동현은 이런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안 돼. 말순이 김동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동현아, 15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 어디 가려고 해? 성민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보다 김동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성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어두운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에게는 고백할 게 있어요.
성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부대장실의 모든 사람이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성민아? 말순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시장에서 동현이를 잃어버린 그날 말입니다. 김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성민아, 그날 너는 집에 있었잖아. 동현이와 나만 시장에 갔는데. 말순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닙니다. 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어머니 모르게요. 말순은 성민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열이 나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 거짓말이에요. 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동현이만 데리고 시장에 가는 게 싫어서 몰래 따라갔어요. 그런데 뭐? 부대장이 성민을 재촉했습니다.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현이가 붕어빵을 사달라고 떼를 쓰면서 어머니 손을 놓쳤어요. 그때 저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동현은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붕어빵 냄새에 이끌려 엄마 손을 놓쳤던 그 순간을.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민아, 그럼 너는 왜 동현이를 도와주지 않았어?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동현이가 사라지기를 바랐어요. 부대장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그런 말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항상 동현이만 편애하셨거든요. 성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저를 데려오신 것도 동현이 외롭다고 하셔서였잖아요. 저는 항상 동현이의 그림자였어요. 말순은 성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친아들을 더 챙겼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동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저는 숨어서 지켜만 봤어요. 성민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동현이를 데려가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김동현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지. 성민아,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그 꼬맹이요. 성민이 김동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놨던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성민은 자신이 15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과 질투심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어린 마음에 시작된 질투가 이렇게 큰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성민의 고백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친아들을 잃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민아, 그럼 너는 15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동현이가 이 부대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성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른 병사들을 시켜서 그래서 김동현을 괴롭힌 거야? 부대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민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친아들을 찾아 헤맸는데 양아들이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니. 어머니, 성민이 쓰러지려는 말순을 붙잡으려 했지만 말순은 성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기절했습니다. 부대장은 급하게 의무대에 연락했습니다. 김동현은 충격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성민은 쓰러진 말순 곁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성민의 절규가 부대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헌병들이 들어와 성민을 구속했습니다.
가혹행위와 더불어 15년 전의 일까지 밝혀지면서 성민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대는 전체적으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대장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폭로 이후 김동현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김동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소등 시간이 되었지만 김동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버린 줄만 알았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양형이라고 생각했던 성민이 자신을 일부러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 정말 꿈만 같네. 김동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혼란이 더 컸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동현은 침대에서 일어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번줄과 함께 어린 시절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어린 김동현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동현은 그 단어를 입에 담아보았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그 단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부모를 그리워할 때 김동현은 항상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한편 의무대에서는 말순이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김동현에게 연락했고 김동현은 망설이다가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의무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 김동현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현아. 말순은 김동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말순의 모습은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오늘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동현은 말순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동현아. 엄마가 너를 15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 감기 전에 다시 보게 된 것만으로도 고맙다. 김동현은 말순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찾으셨던 건가요? 물론이야.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실종아동센터에도 등록하고 전국의 고아원을 다 돌아다녔어. 말순은 김동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 김동현은 말순의 말을 듣고 15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럼 성민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그 질문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민이도 내 아들이야. 15년 동안 키웠잖아. 하지만 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성민이도 불쌍해요. 김동현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제 그림자로 살았을 테니까요. 말순은 김동현의 말에 놀랐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오히려 이해하려는 김동현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동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말순은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고아원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러지 마세요. 김동현이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김동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밤들, 부모를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들, 혼자서 견뎌내야 했던 모든 고통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동현아, 이제라도 엄마랑 함께 살자. 말순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에 집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시켜줄게. 김동현은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김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정리할 게 많아요. 말수는 김동현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15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동현이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군번줄을 움켜쥐고 흘렸던 그 눈물들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김동현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수는 김동현의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15년 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동현은 망설이다가 결국 말없이 말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김동현의 손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순의 손이 만났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동현아,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말순은 김동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아직 부족했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의무대 밖에서는 성민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민은 의무대 창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순과 김동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김동현도 창밖에 성민을 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김동현과 말순이 의무대에서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딛고 있을 때 부대 전체는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장은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했고 가혹행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연이 얽힌 사건은 부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장은 전체 장병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어제 우리 부대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혹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부대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동현을 괴롭혔던 선임 병사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성민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처벌 수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말수는 부대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였습니다. 부대장님, 우리 동현이를 15년 동안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히려 저희가 김동현 병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동현이가 이렇게 바르게 자란 건 부대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 전체에 보답하고 싶어요. 말수는 부대 전체 장병들을 위한 회식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군 위문의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보호해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부대장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말순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동현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이 그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동현아, 힘든 일 많았지? 같은 생활관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김동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김동현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현아, 내가 명예훈장을 받게 되었어. 명예훈장이요? 김동현은 놀랐습니다. 그래.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견뎌낸 내 모습이 다른 병사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해. 말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기 전역도 가능하다고 해. 김동현은 그 소식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역하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지? 등록금은 엄마가 다 지원할게. 말수는 김동현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김동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연하지. 15년 동안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성민은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되돌아보며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동현과 말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 아니, 동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 성민의 편지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동현은 아직 그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동현아, 성민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읽어보지 않을래?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요. 말순은 김동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15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성민은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합니다. 어린 시절의 질투심이 이런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형? 아니, 동현아. 성민은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김동현은 그 모습을 외면한 채 눈물만 떨궜습니다. 아직은 성민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성민에게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혹행위 교사와 유기방조 등의 죄목이었습니다. 성민은 판결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부대에서는 김동현의 저녁식이 열렸습니다. 동료들과 부대장 그리고 말순까지 참석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김동현은 명예 훈장을 받으며 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동현 병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부대장이 김동현에게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군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내와 용서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김동현은 말순과 함께 부대를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동현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말순은 김동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김동현은 부대를 뒤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갈 때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말순과 김동현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5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아침 7시, 김동현은 대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매일 아침 김동현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김동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갓 구운 생선,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15년 동안 못해준 엄마 역할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었습니다. 동현아, 아침 먹고 가. 말순이 상을 차리며 김동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김동현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어가 입에 익숙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말순은 김동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많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동현아, 대학교는 어디로 정했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로 생각하고 있어요. 김동현이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경험을 살려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말순은 김동현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힘든 경험을 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뭐든지 지원해줄게.
말수는 김동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동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말순의 따뜻한 손길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김동현을 배웅하며 말수는 문득 성민이 생각났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성민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며칠 전에도 성민으로부터 편지가 왔었지만 김동현은 여전히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김동현이 학원에서 돌아오자 말수는 조심스럽게 성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현아, 성민이가 또 편지를 보냈는데. 김동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래, 내 마음이 중요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말수는 김동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동현의 마음 한편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민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감정이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성민도 나름대로 상처받은 아이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김동현은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 관련 서적이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동현아, 이거 줄 게 있어. 말수는 작은 상자를 김동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동현이 궁금해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김동현이 차고 있던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사준 목걸이야. 잃어버린 날에도 차고 있었는데 혹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동현은 그 목걸이를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목걸이를 사러 갔던 날, 그리고 그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차고 다녔던 날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정말 이걸 15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던 건가요? 김동현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동현은 그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차게 된 목걸이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동현은 드디어 성민의 편지를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랍에 쌓여있던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의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김동현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분노와 서운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성민에 대한 연민도 생겼습니다. 성민도 나름대로 상처받은 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다르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김동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장 성민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동현은 군번줄을 꺼내어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힘들었던 군대 생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준 소중한 인연의 고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김동현은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와의 작별이었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갈 때였습니다. 말수는 거실에서 김동현의 방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아들, 그리고 다시 만들어가는 가족.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치유되어가는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김동현과 말순의 새로운 인생도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